안녕하십니까. 에버캠텍의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 윤찬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포장학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그 기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했고, 어떤 그런 포장의 친환경적인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 에버컨텍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포장재 전문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그 디스플레이 전자재료용에 들어가는 이제 대전방지 코팅 액으로 업을 시작을 했고요. 한 2015년부터 이게 어떤 환경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좀 감지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배리어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산소나 수분이나 뭐 추가로 하면 이제 오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뭐 EVOH라든가 아까 알루미늄 기반의 증착이나 포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PVDC 뭐 일부 사용되긴 하죠. 이런 소재들이 좀 어떤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재활용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소재 같은 경우는 안전성, 식품 안전성 자체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천연물이죠. 천연물을 기반으로 해서 배리어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도전을 좀 시작했고, 지금 그 이후로 한 8년 정도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아직까지 뭐 다른 소재, 기존 소재 대비해서 물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가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품을 미리 장명부터 했어요.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 소재를 외부에 알리고 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잘 말씀을 드리려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명을 했고, 그 넥스리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넥스트 베리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지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오늘 기본적으로 이 넥스리어라는 소재의 개발 배경, 왜 개발을 하게 됐고, 그 요소의 핵심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저희들도 개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좀 인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에 상용화한 걸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소재를 저희들이 이제 접근하게 된 배경은, 이제 독일의 프라노포 연구소에서 이걸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직 상용화를 못했습니다. 두께를 못 줄여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좀 극복을 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EVOH를 좀 대체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EVOH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그 재활용성에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일본의 천량 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쿠라레이라는 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85%,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고, 국내 수급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EVH를 쓰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석유화학 기반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천연물을 베이스로 하는 배리어 필름, 배리어 필름은 아니고 천연물 배리어 코팅액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걸 이제 개발하게 됐고, 뭐 적정 산소 차단 이런 걸 확보해서 그 EVH 대비 두께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1에서 3미크론 정도 다양한 기재 필름에 이제 코팅을 해서 배리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프로테인류는 다 이제 코팅액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웨이 프로테인, 그러니까 우유 단백질이죠. 그 웨이 프로테인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투명성이 좋습니다. 90% 이상의 어떤 투과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용을 했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프로테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를 좀 풀어내고 그 안에 가소제라든가 여러 가지 크로스 링크를 할 수 있는 첨가제를 처방을 해서 이제 플렉시빌리티하고 배리어 특성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그런 이제 포뮬레이션의 싸움이죠.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공정은 똑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코팅 공정하고 인쇄, 그러니까 저희들 코팅 층에다가 바로 인쇄가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투명성이 좋고 인쇄 합재하고 제대하고 제품화하는 공정은 다른 공정이랑 동일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 우유 단백질이 보통 3, 4차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풀어내는 거죠. 1, 2차 구조로 풀어내고 그렇게 이제 풀어냄으로써 이제 생기는 공극에다가 이제 가소제죠. 가소제가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식품 원료로 이제 허가가 난 그런 가소제를 사용을 해서 좀 이제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좀 가져갔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가소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화학적으로 바인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현상도 발생하고 또 배리어 특성에도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화를 시키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상태의 단백질을 코팅액으로 만들어 바르면 저렇게 크랙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이제 코팅액화하면은 저렇게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게 배리어 특성을 갖는 소재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천연물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두게 되면은 썩어요. 냄새가 나고 이게 불안정하죠. 굉장히 또 침전도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마스킹할 수 있는 이제 물질로 이제 말단계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공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의 어떤 배리어를 올리려면은 이 그 프리볼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링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교 결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첨가제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만들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코팅의 도막 강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최종 양산 이제 그라비아 코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그런 그 끈적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급을 이제 최소화해야지 이제 산소 배리어가 발생하고 근데 너무 최소화하다 보면 딱딱하고 브리틀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요거 이제 갤보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약 한 20회 정도 이제 20사이클 정도 이제 트위스트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 배리어가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알루미늄 증착이라든가 우리 무기 증착 이놀가닉 디포지션을 한 소재들은 좀 잘 깨져요. 그래서 보통 그 위에다가 오버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기술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거 같은 경우 저건 이제 페트 12에다가 발라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처리 없이도 안정적으로 도막 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20사이클로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00회까지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크게 가스 배리어 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팅액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재 필름에 잘 올라가 붙어야 돼요. 그 이제 도막을 형성을 하고 그 이제 기재 필름에 잘 안착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깨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첨가제를 이제 처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핵심적으로 좀 개발을 완료하였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 크로스컷 테스트를 했어도 OPP 박리 테스트를 했었어도 뭐 기존의 다른 소재 대비해서 어떤 그런 박리 특성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안정적으로 도막에 코팅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은 기존의 롤투롤 공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라비아나 마이크로 그라비아 혹은 이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롯 다이 같은 이제 좀 도막이 좀 두껍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돋보여야 돼서 그런 그라비아 방식으로는 좀 어렵고 종이에는 일단 필름에는 충분히 이 그라비아나 마이크로 그라비아 방식으로 우리가 코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팅액 자체도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갖는 배리어 특성이 있는데 두께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리어 특성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OPP 필름 같은 경우는 한 30마이크론, 30g 정도 이제 회바당 올리고 건조시키면 저희들이 한 3미크론 정도 두께의 도막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정도면은 0.5cc 정도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걸 예를 들면 한 1마이크론 정도만 올리게 되면은 5에서 10cc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배리어 특성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 OTR 값 자체는 지금 이제 상대 습도를 0%로 좀 보기는 했는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OH기 수산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제 천원 조대이기 때문에 그 EVH나 PVH랑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분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배리어 특성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 0% 상대 습도에서는 뭐 페트 같은 경우는 1마이크론만 올려도 한 0.5cc 정도. 그다음에 OPP 30에는 뭐 0.7, 1 이하 수준을 보이는데 요게 이제 상대 습도가 한 50%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약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배리어 특성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분에는 아직까지 조금 EVC처럼 좀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이제 소수화를 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저기 위에 이제 오버코팅을 하는 방법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차년도쯤에는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투명성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이 넥스리아라는 소재가 투명하기 때문에 장점이 그 위에다 바로 인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쇄 특성도 보시는 것처럼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뭐 환경부에서 첩합 소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그 복합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뢰를 맡겼어요. KCA에 맡겼었는데 그래서 이게 단일 소재냐 아니냐 평가를 해달라고 좀 의뢰를 했었고 결과는 단일 소재다라는 결과 성적서를 시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PP에다가 올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E에다가도 똑같은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단일 소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 해석은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저희 에버캠텍 같은 경우는 이 코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코팅액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외부에 좀 의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주 가공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화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뭐 중소기업이니까 아직 갑작스러운 투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주 가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필름을 완성을 해나가는 거 있고 코팅액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화성 마도의 공장이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그 생산량은 톤 스케일로 그냥 1톤 단위로는 얼마든지 배치 생산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벌키한 생산이 가능하니까 양산화가 일단 코팅 자체는 이제 되어 있고 다양한 분석 장비를 가지고 이제 품질 관리를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지만 장비 갖춰놓은 거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커피 포장재 드립백 커피죠. 요즘 컵에 이렇게 해서 물 부어서 이제 드시는 편의 이 커피 제품인데 요거를 지금 넣어서 기존의 증착 패트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경시 변화를 보고 요 앞에 계신 김준태 교수님 이거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동등한 수준입니다. 예, 그 증착 패트에 비해서 뭐 어떤 품질이나 이런 차이는 없었고요. 경시 변화를 봤을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배리어 특성이나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존 소재 대비해서 충분히 대체 가능을 검토해 볼 만한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제 커피가 가지는 품질 요소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경시 변화를 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큰 두 개에 간의 어떤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종이에요. 종이. 이제 종이에다가 배리어를 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종이에다 뭐 프라이머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뭐 증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EVH를 코팅한다든가 뭐 PVH를 코팅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배리어 소재를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서 저희들이 이제
종이에다가 산소 배리어하고 수분까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뭐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종이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종이는 이제 그 평활도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프라이머 코팅이 선행돼야 되고 그 프라이머도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넥스리어 코팅하고 그 외에 이제 그 넥스리어를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분 차단 코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런트. 이제 실런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뭐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아크릴 기반의 이제 수성 코팅액을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뭐 유쾌한 물질은 아니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생분해성 소재 기반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최종적으로 종이 자체의 완전한 플라스틱 제로를 달성하는 포장재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뭐 아직까지 드러낼 정도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종이에다가 넥스리어 코팅을 뭐 평양 한 60gg 정도에다 올리면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한 0.56 정도 cc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배려 특성은 보이고 좀 두껍게 발라야 돼요. 대신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3마이크론 정도면 되는데 이 종이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마이크론 정도는 올려야지 요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배려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 기술을 가지고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녹색 기술 인정하고 신기술 인정을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제품을 요 소재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 NEP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FDA 안전성 관련해서도 뭐 환경 표지 인증 포함해서 안전성 관련해서도 지금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뭐 다 패스 간결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럽의 기준에 따라서 그 재활용성이 어떤지 한번 평가를 받아봤어요. 유럽 기준에 따라서 인스소로라는 업체에서 지금 받았는데 전체 20포인트 만점에서 18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성은 우수하다. 근데 이 18포인트에서 2포인트가 깎인 이유가 저희들이 샘플을 보낼 때 인쇄가 된 걸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인쇄가 됐으니까 인포인트 깎을게. 뭐 흥정하듯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일단 18포인트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무지로 보내가지고 20포인트 다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활용성이 우수하다라는 걸 아까 그 단일 재질이랑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관련된 특허들은 저희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출원하고 외국의 일부 출원을 한 건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 뭐 중국 포함해서 지금 특허를 공격적으로 지금 다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먼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프로테인 기반으로 배리어 코팅액을 만드는 거는 세계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상용한 건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K 혁신 기업에서 저희들이 소재가 이제 요 우수상을 받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5월 달이죠. 인터팩에 저희들이 부스를 또 마련해서 이걸 홍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WPO에 저희들이 이거를 출품을 해서 그 프레지던트 어워드죠. 그러니까 여기 WPO에서 제시하는 상 중에 최고 그랑프리를 저희들이 이제 수상을 했고 요걸 계기로 해서 지금 유럽 업체나 중국, 일본 등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접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효과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랑을 하려고 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뭐 요건 아까 서두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소재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천연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소재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노 셀룰로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도 일정하게 품질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있는 업체 소재도 저희 코팅액을 받아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었는데 좀 뭐 굉장히 부위마다 이제 뭐 회바 제곱미터당 부위마다 좀 배려 특성이 차이가 많이 나고
불균일하다라는 말씀이 맞는 표현이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른 소재 대비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소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용한 그 부분이 최근에 저 인몰드 라벨 제품군에 그 바깥에 이제 라벨에다가 저걸 했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조금 떨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드립백 커피나 종이에 이제 뭐 일반 저 최근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종이에 필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얼마든지 상용화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진행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종이 의약품 포장까지 이제 종이 베이스로 가는 것들이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